투자가 제 인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마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배당주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쌓아 나가다 보면은 그 시간이 주는 힘이 크게 느껴져요. 언젠가는 배당 가치 투자가 빚이 올 날이 꼭 있고 배당금으로 재매수도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조토끼의 부자 성장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조토끼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실까요? 80%가 우리금융 지주고요. 그리고 10%는 현대차 우선주들, EUB, 현대차 우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나머지 금융지주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그리고 증권주들, S-오일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셨는데 배당주를 딱 선택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배당 투자를 10년 동안 해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중간에 해본 적 있고 월세도 받아본 적 있고 그리고 공모주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성장주 투자도 잠깐 해서 쓴맛을 본 적이 있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저한테 맞는 게 배당주 투자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성장주 투자를 해봤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호재가 현재 지금 바로 발현되는 호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현되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 자체를 제가 잘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잘못 들어갔을 때는 내려가는 그 깊이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그런 계기로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방 부동산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이제 월세도 내봤는데 정말 온갖 크고 작은 이슈들로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부동산도 약간의 차익을 보고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를 할 정도가 된다면 다시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자산에서 가장 효율성 있게 현금 흐름을 낼 수 있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은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마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배당주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배당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사람 관리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월세 받는 것보다는 배당 받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자금들이 저는 이제 배당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언젠가는 내 자산이 이렇게 불어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시점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투자 실패를 꽤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신 동기가 궁금해요. 저는 투자가 제 인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험에는 다 탈락을 했고 다시 도전할 자신은 없고 그리고 제가 취업시장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기에는 사범대 출신에 결혼했고 아무도 선호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거는 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부여잡고 열심히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월에 저축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월급의 한 60% 정도는 계속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같이 근무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초지일관 얘기하는 게 나는 그 업무 시간 동안 매수 매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저한테 맡겨주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르는 거에는 투자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투자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투자를 하셨으면 하락장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저는 작년도 굉장히 매웠지만 코로나 하락장이 가장 매웠거든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주식 자체를 접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락장을 몇 번 맞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내리는 비 같은 거구나. 그리고 다른 주식 투자자들은 하락장이 그냥 속수무책 있어야 되지만 나는 배당금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배당금으로 재매수도 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배당률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 정도 배당률 되면은 이제 다시 반등하겠구나,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은 예전보다는 의연하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투자하시는 종목들에서 증권주, 현대차, S-오일 같은 거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굉장히 양극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 강남에 그 노른자 위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데, 사실 그런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증시 부양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았고, 현대차는 사실 그 배당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주식은 아닌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자동차 주식이고, 사실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기도 했고 사람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현대차가 그 관세 이슈에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한 3년, 5년 정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미국에서 그 차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차는 그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도 이번에 관세 때문에 배당 컷 되지 않을까, 배당이 줄어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최소 배당금 100만 원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S-오일이 조금 의아하실 텐데, S-오일은 예전에 정말 배당 킹이었다가 아예 배당 컷돼서 거의 배당을 안 해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예전에는 배당 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저렴한 원가에 좋은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거기에 투자를 하느라 그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배당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는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보고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소액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처에도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정말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거의 금에 버금가는 그런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게 됐으나, 저는 제 기질 자체가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기 때문에 그 코인의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아이가 없고 남편과 저 둘이라면은 그냥 계속 월세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고 아기 학교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이제 학군이 괜찮은 지역으로 한 채만 매수를 한 상태이고, 이 이상으로 부동산으로 뭐 시세 차익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월세를 둬서 뭐 현금 흐름을 얻는다거나 그렇게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이제 육아에 집중하게 되면서 남편이 외벌이가 됐는데, 물론 지금도 남편한테 미안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배당금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남편의 어깨가 그나마 좀 덜 무겁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거나 밥 한 끼 사거나 하면은 이거 좀 비싼데 이걸로 아파트 관리비 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사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뭐 밥 사거나 선물하거나 해도 이렇게 흔쾌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목표랑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월 배당금이 세후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퇴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세후 월 1,000만 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정규직 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얻을 수 있고 뭐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취업은 할 수 없을지언정 대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우리가 월급은 받을 수 있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정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켜켜이 쌓아 나가다 보면은 그 시간이 주는 힘이 사실 이게 흐르고 보면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시고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실 게 아니라 소액으로라도 꼭 배당 투자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의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으실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